일자리 문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청년 고용도 문제고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들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제 도입이라는 화두를 꺼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정년 연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고령자 계속 고용제 정확히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우리나라 근로자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의무화됐죠. 고령자 계속 고용제는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더 일하는 방식은 기업이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을 없애거나 다시 고용하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0세 정년 법 규정을 손대지 않고 사실상의 정년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계속 일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군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닌데 정부가 지금 와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던 이유는 뭘까요? 네, 명분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감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72.1%,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7%입니다. 50년 뒤인 2070년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46.1%로 뚝 떨어지고요. 65세 이상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노동 공급이 줄면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예, 최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뜸을 들인 이유도 있겠죠? 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군부를 떼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외 선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 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제 아래에서 고임금인 고령층의 계속 고용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 문제를 겪는 청년층 반발이 클 거란 지적에 부딪혔는데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의 기업이 현행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높은 인건비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 뒤로 신규 채용 부담, 저성과자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게다가 정규직만 해당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연금 개혁의 전초전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나이는 더 높이고 연금 수령 나이는 늦추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년 연장 논의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텐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독일은 67세로 또 일본은 70세로 정년 연장 추진 중이고요. 직무 중심의 유연한 노동 문화를 보유한 미국은 1986년 일찍이 법적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예. 또 2011년 정년 폐지한 영국은 기업 반발이 심했지만 앞서 수십 년간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훈련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제 개편은 노동계와의 타협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고령층의 생산성을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합리적 임금만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 인력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인적 역량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예, 우리도 이제 이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긴 했습니다만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는 현실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